안녕하세요. 파란수첩입니다. 오늘은 혼돈과 논란의 중심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12가지 어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재정비를 강조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생쇼를 해서 대통령 후보로 겨우 선출되었습니다. 김 후보는 도지사 재직 중 관용차, 공무원 호출 등 권위를 이용한 도지사입니다. 시계 언행과 행동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예. 무슨 일 때문에요?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신 건데요?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여보세요? 예, 예. 이름이 누구냐고? 여보세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여보세요? 예,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를 하셨잖아요. 그래, 연결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면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거 긴급 전화로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면 안 되죠. 여보세요? 이건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공직자의 품위와 절제된 권한 행사를 기대한 국민 정서와 충돌했습니다. 이름 듣고 딱 대우해주길 바랬는데 많이 긁히셨나봐요. 119에 전화해서 할 짓입니까? 유치원생들도 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수준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발언으로 계엄 정당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 사과 요구에도 유일하게 사과를 거부하며 독선적 태도로 비판받았습니다. 계엄령이 장난이냐? 민주주의가 웃음냐? 이 말입니다. 2009년 파업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향해 자살특공대, 인당수 등의 표현을 쓴 노동자들의 희생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파업으로 인한 고통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였던 만큼 공직자의 표현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일반 국민의 어려움은 단 1%도 이해 못하는 공감 능력 소름입니다. 춘향전을 두고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는 이야기 그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발언해 여성 비하와 저급한 성적 비유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통 고전을 왜곡하고 성희롱적 표현을 공공 강연에서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저속함 그 자체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추모 행위를 죽음의 굿반이라고 표현해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국민적 비극을 비하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진짜 사가? 본인 자식이 죽었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입 달렸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죠. 천벌받습니다. 한보수 통합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해 막말 정치의 대표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정치적 비판을 넘은 폭력적 언어 사용에 대해 여야를 막론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빨갱이 누구누구 빨갱이 뭔 할 말 없으면 빨갱이 타령 지겹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직후 독도를 누구와 함께 지킬 건가? 라고 발언해 일본 편향과 안보 몰이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실제 위협 주체가 일본임에도 일본을 배제한 표현으로 역사인식 부재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독도에 가둬놓고 직접 지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광훈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라 칭하며 지지해 극우 성향 편향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공직자의 중립성을 해친 발언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무지성 극우들이 판을 칩니다. 진짜 힘드네요. 식민지, 전쟁 없었으면 지금 없다. 는 발언으로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역사 왜곡 비판이 일었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을 성장 요인으로 보는 역사관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인간이 진일이라니 진짜 연구 대상입니다.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조선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국적자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인식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 국적부터 바꿔주시죠. 외교부의 대한제국 대한민국 법통 계승 입장을 부정하며 제국과 공화국은 다르다. 고 발언의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제국과 민국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동일합니까? 법정 역사적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학계와 정치권이 비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하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구는 중국 국적이었을 수 있다. 는 발언으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왜곡과 명예훼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김구 후손과 보훈부, 역사학계가 모두 반발하며 사실무근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하에서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분들이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라는 게 대한민국 흑역사로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만큼은 투표로 제대로 된 심판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기록 파란수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